IS 커브를 읽을 때 반드시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식으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GDP 갭을 왼쪽에 이렇게 썼습니다. 총수요 충격과 이자율 갭을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IS 커브를 읽을 때는 반드시 이쪽 방향으로 읽어야 돼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면 GDP 갭이 어떻게 반응하고 그 다음에 이자율 갭이 확대가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GDP 갭이 영향을 받는지 이쪽 방향으로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림을 우리가 세로축의 이자율, 가로축의 GDP 갭이라고 표시를 했을 때 반드시 어떻게 읽으셔야 될까요? 반드시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자율이 반응할 때 GDP 갭이 어떻게 되는가 세로축에서 가로축으로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반대로 GDP 갭이 변할 때 실질 이자율이 어떻게 되는가라고 읽으시면 경제학적인 인터프리테이션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읽을 때는 반드시 세로축에서 실질 이자율에서 GDP 갭 방향으로 읽어야 되고요. 자, 만일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다시 또 써야겠죠.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자, 그렇다면 현재 실질 이자율은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와 같아지기 때문에 이건 0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장기 균형 상태에서 우리가 총수요 충격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것도 0이 되겠죠. 그러면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반드시 어떤 상황이 나타나야 되냐면 장기 실질 이자율 R바와 그 다음에 GDP 갭이 0이 되는 이 점을 반드시 IS 커브는 지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경제든 상관없이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반드시 이 점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GDP 갭은 제로. 다시 말하면 actual GDP는 potential GDP와 같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long-run interest rate로부터 괴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점에 있다고 해서 경제 성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 성장은 계속 나타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라머 모형에서 봤던 것처럼 트렌드를 따라서 액추얼 GDP는 계속 증가하고 있을 수 있어요. 매우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트렌드로부터 벗어나지 않고 이자율도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 상태로 지속이 되고 그 다음에 GDP는 포텐셜 GDP를 따라서 계속 성장하는 상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다고 해서 장기 균형 상태라고 해서 거시경제가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롱런 트렌드로부터 벗어나는 현상, 이걸 우리가 디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디비에이션이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이 식을 우리가 실질 이자율에 대해서도 표시할 수 있었는데요. 자, 이렇게 한번 써보겠습니다. R bar,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over B의 GDP 갭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네, 자리가 모자라서 총수요 충격 이렇게 나타나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세로축의 변수로 IS 커브를 다시 썼습니다. 두 식은 같은 식이죠. 자, 보시면 가로축의 변수가 GDP 갭이니까 요 마이너스 1 over b가 IS 커브의 기울기가 될 것이고요. 자, 이 그림의 기울기가 바로 마이너스 1 over b가 됩니다. 그 다음에 절편이 뭐가 된지 생각해 보시면 일단 총수요 충격은 생각하지 마세요. 총수요 충격은 일단 잠깐 지워 놓으면 총수요 충격이 없는 상태에서 IS 커브의 절편은 세로축과 만나는 점이 어디냐면 이제 R 바와 같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림을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여기에 제로를 표시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사실 세로축이 여기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세로축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IS 커브가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사실 IS 커브는 이 점을 지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점이 절편 R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 균형 상태에서는 반드시 IS 커브가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과 GDP 갭 제로를 지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IS 커브의 기울기는 바로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투자 이자율이 투자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이제 투자 지출과 관련된 식으로부터 이퀘이션으로부터 우리가 기울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울기가 바로 1 over b고요. 마이너스 1 over b고요. 그래서 b의 값이 크면 어떻게 되고 작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해 보시죠.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절대값으로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절대값으로 작아진다는 얘기는
IS 커브가 더 완만해진다는 뜻입니다. B의 값이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지우고 다시 쓰죠. 자, B의 값이 커진다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절대값으로 작아진다는 뜻입니다. B의 값이 만약에 1이었던 B가 2였는데요. B의 값이 만약에 4가 된다면 그러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에서 마이너스 4분의 1이 되는 거잖아요. 절대값으로는 더 작아지는 겁니다. 절대값이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의 절대값은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절대값은 4분의 1이니까 B의 값이 커진다는 것은 기울기가 절대값으로 더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를 해요. 절대값으로 기울기가 더 작아진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바로 더 완만해진다는 뜻이겠죠. 기울기가. B의 값이 커지면 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자 반대로 B의 값이 작아진다면 자 2에서 1로 가면 B의 값이 작아지는 것이죠. B가 작아지면 이제 기울기는 절대값으로 더 커집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기울기가 더 가팔라진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B의 값이 떨어지면 기울기는 더 가팔라질 거예요. 이렇게 B의 값이 커지면 그래서 죄송합니다. B의 값이 작아지면 그래서 B의 값이 B가 변함에 따라서 B가 어떤 값을 갖느냐에 따라서 IS 커브의 기울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B의 값이 달라지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우리가 몇 가지 간단한 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제가 B의 값이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IS 커브를 이제 활용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세 가지 간단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자율이 변하는 경우고요. RT가 변하는 경우. 두 번째는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총수요 충격은 여러 가지 충격을 합쳐놓은 것입니다. 소비 충격, 투자 충격, 정부 지출 충격, 대외 부문 충격 같은 것들을 합쳐놓은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것이 소비에서부터 기인했을 수도 있고, 뭐 투자로부터 나타났을 수도 있고, 뭐 가능합니다. 총수요 충격이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는 이제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까? 공급 측면의 충격을 우리가 어떻게 캡처해야 될까? IS 커브의 공급 충격을 뭐라고 해야 될까? 우선 여기에서는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를 우리가 공급 측면에서의 충격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1장에서 거시경제 전체의 변화를 추적하거나 혹은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IS 커브 하나만 가지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지금 살펴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요 곡선과 공급 곡선을 다 그려놓고 시장 균형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를 들면 수요 곡선 하나만 그려놓고 수요 곡선이 어떨 때 이동할까, 뭐 혹은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가격이 하락할 때 수요량은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내용은 IS 커브에 나타나는 1차적인 변화만 보는 것이지 거시경제 전체에 나타나는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13장에 가서 구체적으로 다룰 것이고요.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단순히 이제 IS 커브의 변화를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모형 경제,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는 뭐 성장하지 않는 스테디 스테이트에 있었다라고 해도 괜찮고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장기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하더라도 경제가 성장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성장하는 경제였다면 밸런스드 그로트 패스상에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거시경제 변수들이 증가하는 변수들은 다 일정한 증가율로 증가하는 상태에 있었다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정한 것은 기본적으로 액추얼 GDP가 포텐셜 GDP와 같다는 것이고요. 트렌드상의 GDP가 이 트렌드를 따라서 성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따라서 GDP 갭은 0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이자율은 롱런 인터레스트 레이트가 같아야 한다라고 우리가 이제 전제를 하는 것이죠.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경제가 침체 상태에 있었다든가 경제가 과열 상태에 있었다든가 이제 이런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 추세상에 있었다, 장기 균형 상태에 있었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